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논리회로 분야를 해 나갈 텐데, 하루에 문제풀이는 약 50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올 겁니다. 50문제 나올 건데, 아무래도 논리회로 같은 경우는 풀이 시간들이 좀 기니까 아마 50개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 한 40개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우는 보통 이제 50개 정도씩 풀어 나가고 자료 구조 때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50문제씩 그렇게 나갈 거니까 그거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했다가 문제풀이하고 이러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번 전부 다 풀어보고 오는 게 더 효율적이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1번에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부울대수 식이 있죠? 그랬을 때 현재 이 과정에 따라서 최종적인 X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영환계에 대해서는 이런 유형의 유사한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써가지고 풀어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한번 이미 시험 출제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모방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도 구성을 해 나갔으니까 어떤 기출문제의 바탕을 두고서 문제풀이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식이 주어진 식이겠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x 플러스 x.y는 x가 된다. 요걸 지금 형어란 얘기죠? 그건 뭐냐면 x 플러스 x에다 점 y 요거는 뭡니까? x를 앞으로 내고 나오면은 1 플러스 y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 플러스 y가 되는 거, 요 결과가 뭡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x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용을 하면 이제 어떻게 식이 될 건가? 그걸 판단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되겠죠? 이 식에서 지금 뭡니까? 이렇게 x로 변환이 돼서 현재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뭡니까? x 플러스 yz. 분배 법칙에서 보면은 부울대수에서만 성립되는 것이지, 뭡니까? 수학적 관계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x는 있고, x 플러스 yz는 지금 뭡니까? x 플러스 y에다가 x 플러스 z. 요 공식을 이용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디가 되겠냐면, 이게 되겠죠,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은 다시 풀면은, x에다가 플러스 x의 바하, 플러스 x 플러스 y. 요 식이 되겠죠? 그 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보면, x 플러스 x의 바가 1이 된다, 되겠죠? 이 식에서 보면 다시 여기가 1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구해지면은 결론은 x에다가 x 플러스 y에다가 그 다음에 x 플러스 z. 이 식이 구해지겠죠?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해봐라 얘기는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는 얘기. 여기 이 식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x.x에다가 플러스 xy에다가 여기 될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면 뭡니까? x.x는 x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식은 뭐냐면 다시 하면 요 같은 경우는 x에다가 플러스 xy에다가 x 플러스 z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면 뭡니까? x 플러스 xy는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x가 돼버리니까 이거 다시 풀면은 x에다가 x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x에서 x에다가 플러스 x
Z가 될 거 아닙니까? Z가 되면 이제 요거는 뭡니까? X점 A는 바로 이 규칙에 의해서 X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 결과가 나와서 현재는 X가 나오는 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유사한 문제가 이런 경우로 출제가 됐다는 거, 그 점을 이제 참고하면서 봐보시면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두 번째 문제는 기술고시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술고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 내용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보시면, 불함수에서 다음 이런 식의 제시를 해놓고 나서, 프로덕트 오브 썸으로 간소화시키는 방법하고, 반대로 썸 오브 프로덕트 방식으로 간소화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카르노프 도표를 작성을 먼저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뭐가 되는 걸로 보냐면 제로가 되는 걸로 봐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T 요 경우는 어디가 되냐면 요 경우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뭡니까? 그 민텀으로 표현했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A의 바에 B의 바에 C의 바에 D의 바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보수화 시켜 놓은 게 반대로 뭡니까? 합의 곱이 되겠죠? 합의 곱이 되니까 이것을 다시 보수화를 시켜 놓으면 드모르간 법칙을 풀면은 뭡니까? 바로 A의 바의 바가 되고 플러스 B의 바가 되고 C의 바의 바가 되고 D의 바의 바가 되고 이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가는 것은 여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0이 아니라 1이 아니라 여기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봅니다. A의 바에 B의 바에 A의 바에 B의 바에 이제 C하고 D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풀면은 A, B에다가 C의 바, D의 바. 요 항을 찾아주면 되겠죠? A, B에다가 C의 바, D의 바. 그럼 뭐냐면 여기는 여기가 되겠죠. 이거는 여기가 제로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A의 바에 B에다가 그 다음에 C하고 C의 바에다가 D의 바. 여기가 될 거 아닙니까? A의 바에 B. 여기죠? 그래서 C의 바에 D의 바. 여기가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죠 A에다가 B에다가 C에다가 D의 바 그랬으니까 여기 경우는 지금 뭡니까? 지금 0에 0에다가 0에다 1인 경우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에 D의 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될 때는 뭡니까? 지금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CD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지금 얘기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 보면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에 D 여기인 거죠. A에다가 B의 바에 여기 있죠, 여기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래? A의 바에다가 B의 바에다가 C에다가 D의 바인 거.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결론은 이제 이렇게가 제로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2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다 2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합의 고명태의 논리식으로 간소화를 시켜봐라 이야기 때는 요거만 묶는 거 아닙니까? 요거만. 여기서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들을 풀어나갈 때 항상 풀 때 뭡니까? 이 합의 고명태로 풀어나갈 때 그때는 이제 y의 반은 해놓고 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a의 바에 b의 바. 그럼 여기죠.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b가 되죠? b가 되고 c의 바에 d니까 그럼 여기서는 b에다가 c의 바에 d의 바 이렇게 변되겠습니다. 플러스 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b의 바에다가 c의 바에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로 간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다시 얘를 이제 보수화를 시켜야 되겠죠? 보수화를 시키려면 양변에 보수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양변에 보수화를 시키면 여기를 바하고 여기를 바하면 y는 이꼬로 여기가 a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b의 바에 플러스 c에다가 d 그 다음에 뭡니까? b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d의 바. 자, 이런 형태로 간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합의 고명태로 간소화가 되면은 y는 이꼬로 a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b의 바 플러스 c의 플러스 d 에다가 그 다음에 b에다가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d의 바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 기술고시에 나왔던 그대로 문제인데 카르노프 맵을 이용해서 논리 함수를 표준의 고배합 형태의 논리식으로 나타내라.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간소화된 식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자체가 두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편 같은 경우는 요 내용을 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y는 이꼬로 해서 현재 시그마 해놓고 나면은 여기가 0, 1, 2, 3, 4, 5죠? 5에다가 6에다가 7에다가 8이죠? 8에다가 10, 11, 13, 14, 15. 그래서 논리식으로 표준 고배합 형태의 논리식을 나타내고 또한 고배합 형태에 대한 간략화된 식을 써야겠죠. 간략화된 식은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소화를 시켜 나갈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를 가지고 묶어 나가면 되겠죠. 이를 가지고 묶으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여기 한번 다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묶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남지 않습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이꼬로 간소화된 식을 하면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a, c가 되죠? a, c가 될 거고 여기는 b, c가 되겠죠? b, c가 되겠죠? 여기는 b, d가 되겠죠? 자, 요겁니다, 이거. 여기서 요 하나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묶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여기 밖으로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D의 바가 될 겁니다. 풀어나갈 때 요령을 잘 한번 봐보시는데 하여튼 현재 상태는 뭡니까? 이렇게 합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 문제가 나오면 참 당황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sum of product 형태로 뭡니까? 편정형으로 된 논리식이고 여기는 합의 고형태로 표현된 뭡니까? 형태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그래서 x하고 y를 곱해봐라. 그러면 요걸 간소화를 시키고 요걸 간소화를 시키고 또 곱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 자체가 대단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은 푸는 요령,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바람직한가, 그 판단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르노프 도표를 통해서 봐 나가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이해되겠죠? 시그마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되는 항에다 1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이 파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0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곱을 표현해 나갈 때 같은 경우는 이때를 가지고서 여기 사각형 이렇게 나눠 놓으세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먼저 X에 대한 것들을 이제 똑같이 카르노프 도표 하듯이 풀어나가고 이것도 똑같은 하듯이 풀어나가면 되겠죠? 0번, 1번, 2번. 이게 0번, 1번, 2번. 0번, 1번, 2번이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7번이죠? 7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 1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12하고 14, 15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가 제로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각형 표시에서 위에는 x에 대한 식, 아래 것은 y에 대한 식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둘 다 일일이 되는 경우만 가지고서 간소화를 시켜준대요. 둘 다가 일일인 경우만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은 이것에 대한 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풀이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지 않고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풀이를 하면은 틀릴 위험성도 많고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 버리니까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2번, 5번, 7번, 8번, 9번이 0이라는 얘기죠.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 반대로. 이게 5번, 2번, 5번, 7번, 8번, 9번입니다. 이게 2번인 경우니까 2번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0, 1, 2번입니다. 여기가 0, 여기가 5, 여기가 7, 그 다음에 여기가 8하고 여기가 9입니다.
그러면 4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0이 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1이라는 얘기죠? 나머지가 1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1입니다. 여기가 1입니다.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1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항에서 보면은 일일이 다 있는 항만 가지고서 뭡니까? 카르노프 도표로 간수화를 시켜 나가면 돼요. 그럼 뭐냐면 일일이 다 묶인 게 뭐냐면 여기서 항이 요거 항 있죠. 요거 하나 항 있죠. 그 여기 항 하나 있죠. 여기 항 하나 있죠. 여기 항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항 하나 있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묶어 나갈 때 여기 하나 묶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 묶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하나 묶이겠죠? 이렇게 묶이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묶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 x점, f는 이꼬로 x점 y에 대한 식은 뭐냐면, 이런 식은, 여기 같은 경우 뭡니까? a의 c가 되죠? a에다가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b에다가 c의 바에 d의 바. b에다가 c의 바에 d의 바. 그 다음에가 a의 바에 여기죠 여기. a의 바에다가 b의 바에다가 c의 바까지 여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수화된 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풀이 방법에 유념해서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셨는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도 다른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예?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가 됐던 내용이니까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스위칭 네트워크는 제어 변수가 CA라고 CA2가 있고 그 다음에 DA1하고 DA2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제어 변수가 2개가 있고 이렇게 제어 변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F 형태로 나올 때 sum of product 형태의 간수화된 식을 써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조건에 맞도록 진리표를 작성해야만이 결론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가 뭐냐면 CA1하고 CA2가 서로 제로이면은 0, CA1하고 CA2가 1이면은 F는 1. 요 식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미 표를 만들어 놨는데 요걸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요걸 만들어야 되겠죠. 필기하는 게 까다로운 사람이 까다로우면 그냥 사진 찍으셔도 좋아요. 요거 하기가 뭐 기다리가 그러면은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보충 자료 있는 것은 하는 게 좀 불편하면 카메라로 찍어서 하시기 바라요. 자, 한번 봐봅시다. 이게 처음에가 이제 CA1하고 CA0이 제로라는 얘기죠. 여기죠, 이게. 이 4개가 제로일 때는 전부 다 이 값이 뭐라는 얘기예요? 제로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CA1하고 CA2. CA1하고 CA2가 2개가 1,1로 같을 때 이때가 뭡니까? 1이라는 얘기죠? 이거죠. (0, 1이) 될 때 여기죠, 여기. 여기에 될 때는 뭐로 있어요? 여기에 될 때 C의 1이 0이고 C의 2가 1이 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출력값이 D의 1이라고 그랬죠. D의 1이니까 0에다가 1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조건입니다. 그 다음 조건에서는 바로 여기죠. 그 다음 조건에서는 여기죠. 여기. 여거일 때는 뭡니까? 뒤에 2라고 그랬어요. 뒤에 2라고 그랬으니까 0에다가 1에다가 0에다가 1. 요 식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진리표가 완성이 됐으면 여기 가지고서 사변수에 의해서 간소화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변수에서 간소화를 시키면은 이런 형태로 간소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C의 1에 C의 2가 될 거고 D의 1에 D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0, 0, 0, 0였죠? 여기가 1인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1인 것만. 1인 것만 표현하면 여기입니까? 6하고 7이죠. 6하고 7이니까 이겁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1이죠? 요거죠. 나머지가 저러죠? 여기 같은 경우는 묶어 나갈 때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지금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F에 관한 간소화된 식은 여기가 뭡니까? C1에다가 C2 플러스 여기 같은 경우가 C2에다가 D의 1 여기는 C1에다가 D의 2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간소화된 식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 요거는 작년도에 물론 여러분들이 푸시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빨리 재치 있게끔 판단해야 되겠죠? 판단해야 되는 건데 작년도에 보니까 전기전자통신에서 기출됐던 문제예요. 전기전자통신에서 기출됐던 문제인데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남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간단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A하고 B하고 C가 있고 A하고 B하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렇게 표를 보면 되겠죠. A하고 B하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F입니다. 이렇게 해두고 나서 이제 현재 요것의 값인데 나머지 0은 놔두고 1인 거는 바꾸면 있죠. 1인 게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다음 1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럼 여기 때가 뭐냐면 여기다가 얘가 제로죠. 제로가 되고 얘가 1이죠. 얘가 제로죠. 그때 얘가 1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0, 1, 0일 때. 0, 1, 0일 때 얘가 1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죠. 1이죠. 0이죠. 1이죠. 일단 1이죠. 101일 때. 101일 때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 2죠. 여기가 0일 때고 1, 1이죠. 그럼 0, 1, 1이니까 여기가 1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1에다가 1이죠. 그때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입니다. 나머지가 제로란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처음 보면 이거 뭐지? 이렇게 혼동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도를 이용해서 F에 대한 카르노프 도표를 작성하고 간소화된 식을 F를 구하고 간소화된 F를 구하고 식을 더해하라 뭐 이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자, 변수가 지금 A하고 BC로 잡고 그래서 0에 0에다가 1에 1이죠? 1에 1에다가 그 다음에 0에다가 1에다가 1이죠. 요거죠? 일이 뭐 하나가 빠졌다 내가 뭐 하나. 나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빠졌구나. 요거 빠졌네 거예요. 여기가 1에다가 1에다가 0이네요. 여기도 1이네. 그래서 여기 1이네. 그럼 여기서 F에 관한 식. 여기서 F에 관한 식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래,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AC가 됩니다. AC에다 플러스 B. 이게 뭡니까? 칸노프 도표를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최소화된 불함수를 쓰라고 하면 여기 될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논리 회로를 더해라고 했죠. 논리 회로를 더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AND 게이트에서 A하고 C가 AND 게이트로 만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OR 게이트로 만나면 되겠죠. 현재 그 전기전자 통신에서는 불함수를 구하고 F에 대한 논리식을 간소화시켜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전기전자 통신에서는 논리회로 문제가요, 평균적으로 한 3문제씩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3문제씩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시험에서도 범위 되는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년마다 논리회로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정보 컴퓨터보다는 전기전자 통신의 비중이 훨씬 높고 문제도 더 세련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제가 다 봅니다만은 여러분들 하면서는 그런 정도 문제들. 다시 말하면 전기전자 통신에서는 논리회로 문제. 근데 시연어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뭡니까? 단순합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크게 뭐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논리회로들은 중점적으로 봐두시고, 기술 같은 문제에서는 통신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랄지 아니면 전기자 통신의 과학의 기출 문제들 한 번씩 봐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컨센서스 정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거 자체는 그렇게 논리회로 분야 중에서 보면 뭡니까? 뭔가 좀,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가는 책자에서나 소개를 하지, 일반적으로 많이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념은 봐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컨센서스 항 자체를, 글쎄, 버리고 가도 되긴 합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 문제는 한 문제 정도만 컨센서스 항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를 한번 봐봐요. 어떤 의미인지. 그럼 만약 이런 식 같은 경우는 지금 F에 가는 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AC에다가 A의 바에다가 B 플러스 BC 이런 식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만약에 내가 AC하고 A의 바에 B하고 BC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뭐냐면 이거 보면 AC라고 하면 여기 되는 거 아닙니까? AC라고 하면. 그 다음에 A의 바에 B에 대한 것은 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BC라고 하는 것은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간소화가 되면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요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AC에다가 플러스 A의 바에 B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서 이제 A의 바라고 하는 게 서로 보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화되어 있고 나머지 항이 남아있는 게 뭐가 돼? BC라고 하는 게 있죠? 이 BC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흡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A하고 A의 바가 서로 보수화되어 있고 나머지 항은 곱항.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락화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소위 말하면 이 두 개 항, 이 두 개 항의 컨센서스 항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항이 되는 거예요. A하고 A의 바가 서로 보수화되어 있을 때 나머지가 곱항으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뭐냐면 바로 A하고 A의 바가 보수화되어 있고 B하고 C라고 하는 항이 있을 때 요거는 컨센서스 항에서 자동적으로 이 두 개에서 흡수가 돼버리니까 흡수가 돼 있죠, 이렇게. 이런 항들은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항을 이제 이용해봐라 얘기인데 여기서 나올 거고, 그럼 이제 한 번씩 해봅시다. 여기서 보면 x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해서 x에다가 y의 바가 x가 되는 것을 이용해봐라. 이런 얘기니까 이건 그거죠. x 꺼내놓고 나면은 뭡니까? y에다 플러스 y의 바가 돼서 요거는 1이 되니까 나오는 것은 x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항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항에서 보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요. 그럼 어디에서 이용하면 그 항이 될 건가? 대표적으로 이 항 있죠, 이게. 이 항. 첫 번째 이 항 있죠? 그럼 이 항에서 봐보면은 공통되는 게 뭐가 빠져나오냐면 A에다가 C에다가 D의 프라임의 2가 나오고 나면 B의 프라임의 플러스 B. 여기 나오면 여기 이제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 결론은 이 두 개의 항 중에서는 결론은 그러면 한 개 항으로 축소가 되는 거죠? 요 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하면 최종적으로 A의 C에다가 D의 프라임의 2가 돼버리니까 축소가 되고 나면 한 개 항을 제거해봐라 이 얘기죠? 그러면 그 항에서 A에다가 C에 D의 프라임의 2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겠죠? A의 ACD에다가 플러스 AC에다가 F의 프라임에 G에다가 H의 프라임 플러스 A에다가 C에다가 D에다가 E의 프라임 플러스 E 프라임의 H. 그래서 한 개 항이 이제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때 보시면 이제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X 플러스 XY는 X가 된다. 앞에서 문제에서 풀었지 않습니까? 그 항을 이용해서 한 개를 정리해봐라 얘기죠. 그 항을 통해서 한 개를 정리해봐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항하고 이 항이죠. 양이 여기서 보자면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A에다가 C, D에다가 A, C, D에다가 그러면 이거 항을 빼버리면 뭡니까? 이거는 1 플러스 2의 프라임이 돼서 여기 나오면 A, C, D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항하고 이 항에 의해서 또 하나 줄어들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A에다가 C에 D의 프라임에 2에다가 플러스 A가 ACD죠? A의 CD가 되고 A의 C에 G에다가 H의 프라임 플러스 2의 프라임에 H의 프라임 여기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개 항을 제거를 했고 여기서 한 개 항을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시면 또 이 항을 이용해가지고 또 항을 제거해보라고 그랬죠? 제거해보라고 하면 요거죠, 요거. 요거 보면 여기서 이 항에서 보면, 요 항에서 보면 뭡니까? A, C에다가 D의 프라임에 2가 있고, 플러스 A, CD가 있죠. ACD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A, CD가 나오면, A, C가 나오고 나면은 D의 프라임에 2에다가 플러스 D,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요거 뭡니까? 드모로 하는 법칙에 의해서 이때는 DA 프라임에, 플러스 D에다가, 요거에다가 뭡니까? 2 플러스 D.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없어져서 이제 요거만 나오면 되겠죠. 뒤에 프라임을 여기서 뒤에 프라임을 속성을 제거하라고 그랬죠? 뒤에 프라임 속성을 제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요거 없어지니까 요거 없어지면 ACD에다가 ACE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CD에다가 ACE 그 다음에가 A에다가 C에 F에 프라임에 G에 H에 프라임에 플러스 E에 프라임에 요거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컨센서스 항을 이용해서 부울대도 식 하나를 첨가하라는 얘기죠. 컨센서스 항을 그러면 여기에서 컨센서스 항이 뭡니까? 여기서 보면 컨센서스 항이 되는 것은 2하고 2의 프라임이 서로 보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항이 뭐예요? 나머지 항이 AC에다가 H의 프라임 아닙니까? 지금 이 두 개 항에서 컨센서스 항 여기서 보면은 2하고 2의 프라임이 서로 보수화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항이 AC에다가 H의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추가를 하라는 얘기는 이제 해보면 알 겁니다. 이제 ACD에다가 ACE에다가 플러스 A의 C의 F의 프라임에 G의 H의 프라임 플러스 E의 프라임에 H의 프라임 플러스 여기다가 추가할 게 AC에다가 H의 프라임. 그럼 이게 되고 나면 이게 되고 나면 요 항 있죠, 이 항하고 이 항을 가지면 어쩝니까? AC의 H의 프라임을 빼놓고 나면 요걸 빼놓고 나면 나머지가 F의 프라임의 G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A 플러스 1은 이건 A가 되듯이 요것도 요거 뭡니까? 1이 되듯이 바로 F 프라임의 G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요거 뭡니까? 1이 돼버리게. 예? 요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 항을 추가한 게 뭐냐면 여기를 더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간소화를 시키면 요거는 그럼 결론은 요걸로 두 개로 요걸로 간소화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ACD에다가 ACE에다가 바로 요게 뭐냐면 바로 A의 C의 H의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서 E의 프라임에 H의 프라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부울대수 정리하고 컨센서스 항을 정리랑 부울대수 정리였죠. 부울대수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했죠. 컨센서스 항을 정리니까 다시 요걸 컨센서스 항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하고 요것에 대한 컨센서스 항. 요거에 대한 컨센서스 항은 뭡니까? 2하고 2의 프라임이 서로 보수되어 있죠. 그리고 남는 항 AC에다가 H의 프라임. 요것은 제거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식이 컨센서스 항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두 개 항에 의해서 컨센서스 항에 의해서 요 항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ACD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ACE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E의 프라임에 H의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얻어질 식은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울대수 정리인데 컨센서스 항은 이용해서 하나 항을 추가해 놓고 나니까 단소가 간소가 훨씬 더 적게 되는 거죠. 이런 컨센서스 항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그런 정도 개념만 알아도 여기서 여기 요 항에서 이것의 컨센서스 항은 요 항이 된다. 이런 컨센서스 항을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것과 이것에 의해서 요 항을 제거할 수가 있잖아요.
제거를 해놓고 나서 또다시 이것하고 이것에 의해서 컨센서상에서 이걸 제거를 해버리니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가운데 뭡니까? 불대수 식은 이게 간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컨센서스항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 놓고 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 위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컨센서스 정리는 이 정도, 이 한 문제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 자체가 제가 중요하거나 뭐 비중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컨센서스항에 대한 한 문제 정도는 좀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자. 칠 번 문제도 전기전자통신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통신에서 출제됐던 문제는 그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은 나와 같이 4개의 논리 변수 A하고 B하고 C하고 D로 이루어진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하여 잘 안 보인다. 간소한 조합 논리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출력 F의 합의 곱의 형태의 불대수 불함수로 표현하고 이 함수를 최소항의 합으로 써라. 최소항의 합으로 써봐라. 그렇죠. 최소항의 합으로 써봐라. 얘기지. 뭐 간소화를 시켜라 이런 얘기 안 나와 있죠. 최소항의 뭐 합을 쓰라고 그랬지 뭐 간소화된 항을 쓰라 뭐 이런 표현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지금 A하고 B, A하고 C가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A의 바하고 그 다음에 B하고 그 다음에 C의 바. 첫 번째 경우는 일단 합의 고병체의 불함수를 표현하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뭐 다른 관계 없이 여기 있죠. 이게 F에 관한 것은 바로 이꼬르 A 플러스 C에다가 그 다음에 바로 A의 바에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C의 바. 요걸 쓰라는 얘기겠죠? 다른 의미 없습니다. 요건. 그 다음에 가서는 이를 최소항의 합으로 쓰고 최소항 합으로 쓰시오. 최소항 합으로 쓰시오. 최소항이 합이니까 M의 제로, M의 1 이거죠. M의 제로, M의 1, M의 3, M의 2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요거를 함으로 쓰라 이야기니까 요거 한번 편에 좀 전개를 시켜보면 되겠죠. 요걸 그대로 한번 전개를 시키면 되겠어. 다른 편 없이 얘는 그대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 바로 이렇게 하면 AB가 있고 그 다음에 A에다가 C의 바가 있고 플러스 A의 바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BC가 있고 없어지는 거죠. 남는 것은 AB에다가 내가 잘못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AC 이거 D다 D. D입니다. 없어지고 AB, AD, AC에 봐, BC 플러스 C에 D에 봐.
그럼 AB라고 하면 요거 아닙니까? AB라고 하면 여기 1이죠? AB 그러면 여기 1. AB 하면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에 T에 봐. A에다가 T에 봐, 그러면, 요거지, 그거. 요거. 요거 A에 T에 봐, 요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A의 바의 C는 뭡니까? 여기 저기? C에다 T의 바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제 현재 표현해 보면 여기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것처럼 최소항에 대한 합 형태를 쓰라고 그랬죠. 쓰라고 그랬으니까 F는 있고 이걸 써주면 돼요. F는 있고로 시그마 하고서 여기가 2, 3, 6, 7, 8에 10에 12, 13, 14, 15. 간소화된 식을 쓰라고 했다면 간소화해서 식을 써줘야 되지만 최소항의 합을 쓰라고 그랬으니 최소항의 합 형태의 최소항의 합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형태만 써주면 되겠죠. 이 형태만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잠깐만요. 나 2번 걸 원래 회로를 그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그려놔가지고 다음번 쉬었다 좀 봅시다. 3번 건 뭐 회로 그리라고 했는데 뭐 안 그려놔가지고 네. 쉬는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 때 그리면 쓸 테니까. 자, 9번 갑니다. 이거 뭐 그리라고 해놨네요. 또 이런 문제죠. 이건 문제는 뭐냐면 그 Y에 관한 식을 써라 그랬는데 전기전자 통신에서는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이게 바꿔놓은 형태니까 전기전자 통신에서 이런 유형과 같은 것에 대한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F에 1에 가는 거, F에 2에 가는 거, F에 3에 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인 바로 출력 Y를 구하라고 그랬죠. Y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야 이걸 구해야 될 게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될까? 그럼 뭐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 해놓은 게 6하고 7하고 13하고 14가 있죠. 여기가 뭡니까? 3하고 6하고 7이 있죠. 이 최소항들 중에서 베타적 논리합일 때는 뭐냐면 그 어느 한쪽에 이게 우리가 XOR 게이트에서의 진리표는 뭡니까? 여기서 보면 00일 때하고 01일 때하고 10일 때하고 11일 때 보면 참이 될 수 있는 게 01이거나 10일 때 참이 되고 서로 같은 게 있으면 저로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뭐냐면 이 항들 중에서 두 개 항들 중에 나오는 결과들은 뭐냐면 이렇게 666이 나온다 할지 77이 나온다 할지 이렇게 같은 항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있는 거. 3하고 13하고 14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산은 뭐냐면 바로 3하고 13하고 14가 돼요. 그럼 이제 오화 연산은 뭡니까? 둘 다 오화를 해놔버렸다.
이제 오화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뭡니까? 3하고 6하고 7하고 14하고 그다음에 15 이 형태로 되어 있죠. 오화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나오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것에 의해서 이제 오화 연산이 이루어질 때는 그 3하고 시그마 여기가 시그마 3하고 6하고 7하고 그다음에 13하고 14하고 15 이렇게 나와요. 오화일 때는 여기나 여기 항에 하여튼 나와 있으면 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아니 end일 때는 보겠습니다. end일 때는 두 개 항에 다 있으면 다 나와야 되겠죠? 그런 방식 푸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다시 5 아닙니까? 또다시 5 아니니까 당연히 그건 요 식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y에 관한 식은 시그마에서 요게 납니다. 3하고 6하고 7이죠. 7하고 그 다음에 13하고 14하고 15 여기 나옵니다. 자, 9번 문제는 이미 유형이 비슷한 것이 전기전자 통신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서 뭡니까? 카르노브 도표를 통해서 간소화를 시키고 요걸 간소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엑스알 베이트로 연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산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도 푸는 요령을 익혀야 되겠죠. 아까 뭡니까? 3번인가 그래서 3번에서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9번도 같은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요거는 기술고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진리표를 잘 완성을 해 나가야 되겠죠. 진리표를 잘 완성해 나가는데 현재 여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건들을 좀 잘 보면서 진리표를 작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현재 그림이 나와 있던 그림이 지금 뭡니까? 그 A하고 B하고 C하고 D 사이에서 지금 뭡니까? 사이에서 지금 뭡니까? 통과할 건가 말 건가를 지금 하는데 중간에 뭡니까? 신호등이 하나는 뭡니까? 로우하고 하이로 돼 있는 신호 램프가 있다는 그걸 보면서 이제 통과할 건가 말 건가 그걸 판단해 주는 하나의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에 관한 해로도다. 이렇게 이해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론은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진리표를 어떤 방식으로 짤 건가 그건데 이 조건들을 하나씩 봐나가면서 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라고 했습니까? A, B, C, D가 입력으로 사용되고 있고 두 개의 신호가 L에 EW가 있고 L에 NS가 있죠? 이 두 개의 신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신호가 있고 녹색일 때가 하이가 되고 뭡니까? 빨갈 때가 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카르노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간소화된 논리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변수의 순서는 D, C, B, A다 이렇게 해놨죠. 조건을.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봐야 되는 문제를 푸실 때 보면 조건이 나오는데 이 조건 자체를 잘못 해석해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 D하고 C하고 B하고 A 순서로 돼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따지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진리표를 작성해 나가는데 이것은 아까 내가 같은 방식으로 빨리 체크 안 된 사람은 사진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요것에 관한 것들이 어떤 게 되는가 얘기인데, 그걸 이제 위에 걸 잘 보면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봅시다. 조건을.
동서신호등 뭡니까? LAEW죠. LAEW에서 C와 D 차선이 모두 차 있으면, C와 D 차선이 모두 차 있으면 1이다. C와 D 차선이 차 있으면 1이다 얘기니까 모두가 차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저기? 모두가 차 있다는 얘기는 여기겠죠? 저기? CD가 차 있으면 여기는 1이다. 여기가 다 1이네요. C 또는 D 차선이 차 있으면 녹색이 되는데 녹색인데 단 A, B가 모두 차 있을 때는 제한다. A, B가 모두 차 있을 때는 제한다 인데 그러면 어디가 되냐면 여기 저기 여기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차 있으면 1이 되는데 A, B가 다 차 있을 때니까 A, B가 차 있을 때니까 요 두 개는 빠지죠. 요 두 개는 빠지네요. 요 두 개는 빠지겠죠. 요 두 개는 빠지니까 그러면 여기가 1에다가 제로 1에다가 제로 이렇게 되죠. 남북 신호등입니다. 남북 신호등에서 C와 B, A하고 B가 모두 차 있으면 녹색이다. A하고 B가 차 있으면 녹색이다 이기니까 그럼 봐봅시다. 두 개 다 차 있으니까 A, B가 1일 때 여기죠? 1 여기 1이죠?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1이죠. 그 다음에가 그 남북 신호등에서 A 또는 B가 차 있고 그 C하고 D 차선이 모두 차가 없는 경우에 녹색이다. 아, 여기 내가 잘못 해놨네요. 여기 아까 여기서 보면 몇 번입니까? 세 번째 신호등에서 A하고 B가 모두 차 있으면 녹색인데 단 C하고 D가 모두 차 있는 경우는 제한되기니까 이게 제로네요. 이거 제로죠? 조건적으로 붙여놨죠? 이거 제로. 그 다음에 A 또는 B가 차 있고 C하고 D가 모두 없는 경우에 1이다 그랬으니까 A 또는 B가 있고 모두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지금 첫 번째 네 번째 말고 하면 다섯 번째로 봅시다. 다섯 번째는 A, B, C이 모두 차선이 없는 경우에 두 개의 신호등 중에서 남북 신호등이 녹색이다. 여기저기 이 경우에 되는 거죠. 이 경우에서 보면 A, B 전부 다 A, B, C 모두 차가 없을 때는 두 개의 신호등 중에서 NS만 1이다. 여기만 1이라는 얘기죠. 요거만 1이죠. 동서 신호등하고 남북 신호등이
동시에 녹색이 될 수는, 동시에 녹색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해서 풀면 되겠죠? 반대로 해서 풀면 되니까 여기는 그러면 반대로 제로가 되겠죠. 여기는 제로가,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죠, 이제. A 또는 B가 차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다 제로일 때 녹색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녹색이네, 이게 1, 1이네, 이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거 반대니까 여기가 제로, 제로입니다. 그리고 나면 전부 다 여기 되겠죠? 조건에서 그 동시에 두 개가 전부 다 뭡니까? 파랗게 들어올 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반대가 돼야 되니까 현재 보면 현재 편에 보면 진리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L에 EW에다가 D하고 C에다가 A, B입니다. BA죠. 그럼 여기서 보자면 여기서 세 개가 여기죠? 1에 1에 1입니다. 다 여기 1이죠? 여기가 지금 마지막 하나만 1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 맞네요. 그럼 이제 요것에 관한 것은 L의 2에 관한 것을 식은 해보면 이렇게 하나 묶겠네요. 이렇게 하나 묶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이겠죠.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DC 플러스 여기가 D에다가 B에 봐 플러스 요겁니다. 요것에 해당되는 게 D에다가 A에 봐 플러스 요겁니다. 요거 이제 C에다가 B에 봐 플러스 여기가 C에다가 A에 봐 DC 그 다음에 D에다가 B에 봐 D에다가 A에 봐 C에다가 B에 봐 C에다가 A에 봐 요거네요.
근데 여기서 반대니까 1에다가 여기가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NS 요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묶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고 다시 이렇게 묶어야 되겠습니다. D의 바에다가 C의 바가 있고, 플러스 여기가 C의 바에다가 BA. 요거는 D의 바에다가 BA. 자, 이렇게 이제 두 개 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11번과 같은 문제도 유념해서 봐도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입력 변수가 A, B, C, D로 되어 있고, 진리표를 보고서 합의 고병태 부호 함수를 구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아 게이트로만 그 노아 게이트만 가지고서 그려봐라 이런 얘기죠. 한 게이트만을 가지고서 그려봐라 그 얘기인데, 거기에 보니까 전기전자통신에서 계속 보니까 어떤 한 게이트만 가지고서 표현해봐라 이때 같은 경우 권역은 좀 유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것들은 뭐 다른 문제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기타 논리회로 책자에서 어떤 특정 게이트를 가지고서 그려 나가는 방법들, 요 관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현재 F에 관한 식을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로 부호함수를 구해봐라 얘기니까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차례대로 해보면, 자, 1에다가 0에다가 1이죠? 1이죠? 0에다가 1에다가 0에다가 1이죠. (0011) 0011 0011 0101 요거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로 간소화를 시키라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0을 가지고 묶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0을 가지고 묶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의 반은 하나 더 풀면 되니까 여기가 B에다가 C의 바죠?
B에다 C의 바입니다. 그 다음에가 여기가 A의 바에다가 C, D의 바죠. 플러스. 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C의 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예, 프로덕트 오브 썸이니까 다시 보수를 시키면 F는 이꼬로 바로 B의 바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C의 바에 플러스 D. 그 다음에 A의 바에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노아 게이트만을 가지고서 4개의 노아 게이트만 가지고서 편하는 얘기죠. 4개의 노아 게이트 가지고 편해봐라. 근데 조건에서는 뭡니까? 그 입력 변수는 A나 B, C, D하고 A의 바, B의 바, C의 바, D의 바 등과 각각 동등한 간수화 정도로 본다라고 표현했죠. 이게 이제 A의 바 정도는 입력이 쓰는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요 게이트를 보면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AND 게이트라니까 AND 게이트로 표현해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OR 게이트에 의해서 B의 바에 C 요거까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서 A가 오고 그 다음에 B의 바가 오고 C의 바가 오고 그 다음에 D가 오고 자, 이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A의 바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B하고 C 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뭡니까? 지금 OR 게이트, AND 게이트 아닙니까? 노아 게이트를 가지고서 4개의 노아 게이트를 가지고 쓰라고 그랬어요. 4개의 노아 게이트를 가지고 쓰라고 그랬으니까 노아 게이트를 해주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가 낫 게이트를 하면 노아 게이트가 되려면 여기다 하면은 어쩌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노아 게이트가 되죠. 이게 노아 게이트가 되면 여기가 되면 노아 게이트가 되면 이걸 상쇄를 시키려면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낫으라고 낫을 해보는 그 처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 게이트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진리표에서 요거 있습니다. 이게 A하고 B가 있고 F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A하고 B가 보수가 나오는 거입니까? 요거는 지금 A의 바 점 B의 바 요거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시 드모으라는 법칙을 풀면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에다가 바가 되는 개념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동등한 게 요거랑 같은 거죠. 요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요애를 보수화시키면 요애를 노아 게이트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4개 노아 게이트를 통해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해보면 바로 이렇게 노아 게이트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노아 게이트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노아 게이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B의 바하고 C가 들어가고 여기는 A하고 C의 바하고 D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바가 들어가고 B에다가 C. 그래서 요 세 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4개를 노아 게이트로 표현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되겠죠? 노아 게이트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표현하면 여기서
노아 게이트를 하니까 각 여기를 보수하는 노아 게이트가 돼버리면 여기를 다시 낫을 붙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다시 이제 노아 게이트로 바뀌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련된 것들은 그 전기전자 통신은 아까도 그 문제입니다만은 노아 게이트만을 통해서 뭐 표기를 해봐라 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곰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이 원리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형을 하면 될 건가. 그것에 관련된 게 몇 개 더 나와요. 그 점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는 여기서 보면 가번하고 나번의 회로도가 동등한 등가인 회로도를 한번 그려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보면 전기전자 통신에서는 자주 나와요. 하나 회로를 그려놓고 나서 이것과 등가인 회로도를 표현해봐라 할지 이것도.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된 유사한 문제가 그 뒤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봅시다. A하고 B를 가지고서 배타적 논리합 배타적 부정 논리합 게이트를 써가지고 하면 뭐가 되냐면 진리표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00일 때 0이고 11일 때 0이 되고 아까 보면 00일 때하고 01일 때하고 10일 때하고 11일 때인데 서로 두 개가 같을 때 0이 되고 서로 다를 때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XOR 게이트죠? XOR 게이트인데 XNOR 게이트 이건 XOR이고 그 XN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NOR 게이트 하면 여기가 1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XN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두 개 값이 서로 같을 때 1이 되도록 나누는 게 XNOR 게이트 아닙니까? 그럼 뭐냐면 X는 뭐냐면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A하고 B가 서로 같은 경우일 때 이게 A하고 B가 서로 같은 경우일 때 0이 될 때도 0이 될 때인데 그게 A가 B보다 클 때 여기서는 A가 B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B보다 적을 때 그런 어떤 진리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와 나는 어떤 논리 기능을 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비교기에 해있던 비교기가 하는 거죠. 작년도에는 지금 시험 출제가 되는 게 일단 먹세라고 디코더를 가지고서 문제를 냈지 않습니까? 비교기에 관련된 것들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비교기에 관련된 것들을 뒤에 여러 문제를 해놨습니다만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만큼 이제 논리회로에서는 비교기에 관련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는 뭡니까? 전기전자 통신에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비교기인데 이건 좀 더 설명할 거니까 요거는 그렇고 저 뒤에다 했다. 에이씨. 여기 이제 22번 같은 경우 비교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요게 이제 전기전자 통신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진리표 있고 요것도 이제 비교기에 관련된 거죠. 요것도 비교기고 그다음에 이것도 비교기입니다. 비교기가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기에 관련된 것들 한번 쭉 봐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제 비교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먹스 회로랄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비교기도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가와 나가 논리적인 등가가 되도록 나의 논리 회로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거
Z에 관한 것은 여기 하나쯤 돼. Z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뭡니까? A가 바가 되고 B가 그냥 들어왔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때는 뭡니까? Y에 대한 건 상관없죠. 그럼 이제 요거 Y입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A의 바에 B죠? 그 다음에 여기가 A에다가 B의 바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나오면 이제 요 기능하고 같아야 되니까 요 기능하고 좀 같은 것이 되니까 요게 이제 보수가 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걸 한번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들어가면 뭡니까? A의 바에 B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 그래서 이제 요걸 하면 여기가 보수가 되죠? 보수가 되면은 이때 A의 바에 B에다가 여기 있고 A에다가 B의 바가 있고 그럼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이걸 정리하면 이제 뭡니까? A 플러스 B의 바죠? 요거 다시 정리하면 A 플러스 A의 바 플러스 B 이걸 해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되고 이렇게 하면 AB죠? AB가 나오죠. 플러스 이렇게 하면 A의 바에 B의 바죠? 그대로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거 정리해서 보면 AB에다가 A의 바에 B의 바 여기 나오겠죠? 여기에 뭡니까? 이 식에 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노화 게이트가 됩니다. 노화 게이트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328) 디코더를 가지고 써놓은 거죠. 다음 중에서 (328) 디코더인데 그러면 출력 변수 y에 대한 간소화된 식을 써봐라 그러죠. y에 대한 거.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y에 관한 식은 요거는 시그마에서 요걸 보시면 되게 둘은 출력되는 값이니까 지금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2 여기가 2죠? 아니 1이네 1 여기가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7 이겁니다 지금 1, 2, 3, 7이에요. 이게 결론은 y에 관한 식은 몇 시간입니까? y에 관한 식은 보면 a하고 b하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식에서 x, y, i입니까? 그러면 0, 0일 때, 0에 0에 1일 때, 0에 1에 0일 때, 0에 1에 1일 때,
1에 0에 0일 때, 1에 0에 1일 때, 1에 1에 0일 때, 그 다음에 1에 1에 1일 때. 그럼 y에 관한 것은 뭐냐면 0에 1에 2에 3에 7이 있고 나머지가 제로입니까? y는 뭡니까? y는 지금 y는 y에 관한 것은 여기가 1이죠, 1이죠, 2죠, 4죠, 7이죠. 1, 4, 7이네요. 1에다가 2에다가 4에다가 7. 7.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 1, 2, 4, 7. 오죠? y에 관한 것에 관한 볼드 식인지 이거 하면 간단하죠, 여기서는. 여기서 하면 그거 할 때 같은 경우는 지금 A하고 지금 BC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1, 2, 4, 7 이렇게 나오죠? X는 그다음에 Y 같은 경우는 (0에다가) (1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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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나서 여기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y에 관한 식은 y에 관한 식은 그러면 현재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의 바에 그 다음에 B에다가 A의 바에다가 C에다가 그 다음에 B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식에 대한 것은 바로 A의 바에 B에다가 A의 바에 C에다가 그 다음에 BC.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표를 해놓으니까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0이라고 그랬구나. C가 0이라면 현재 뭡니까? X, Y의 값을 순서로 써라. 이게 0, 0 아닙니까? 여기서는 0, 0이죠?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가? 이 진리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뭡니까? 전감상이에요. 전감상. 여기서 빼죠. 여기서 빼보면 여기서 빼보면 이렇게 빼보면 0에서 0을 빼니까 x가 여기 뭡니까? x가 차가 되고 이거 빌림수죠. 그러면 0에서 0을 빼니까 0이죠. 0에서 1을 빼야 되려면 못 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1을 빌려와서 보면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에서 1, 0을 빼는 것도 못 빼죠? 그냥 빌려오고 2에서 1을 빼니까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때죠? 0에서 1, 2를 빼니까 안 되죠. 빌려와서 1, 2를 빼버리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는 바로 전감상기입니다. 전감상기.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장가상기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뭡니까? 여러 군데에서 시험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감상기 가지고서 시험 출제 안 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전가상기 가지고서 먹스에로를 설계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객관식 때 한번 시험 출제 한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전감상기를 가지고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감상기는 여러 번 소개할 겁니다. 요것에 관련 내가 먹스로도 하고 계속 한 서너 번 해줄 텐데 그런 것들, 전감상기를 특히 이제 주목해서 봐둬야 된다는 것들. 이 전가상기를 가지고서 했는데, 전가상기 가지고서 먹스에로를 가지고서 이미 시험 출제를 객관식 한번 했는데, 그거 똑같이 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감상기를 가지고 내니까, 전감상기 진리표는 주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디코더를 가지고서 이 진리표 작성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해를 해보면, 바로 뭡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시간? 요것에 관한 시간? 이게,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은
카르노프 도표로는 안 되잖아요. 카르노프는 안 되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해야 되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따로따로 해서 보면은 x는 요건 식은 요거 a하고 b하고 c 요거 되고 14번 하나 더 풀고 오십시다. 현재 뭡니까? 14번 문제. 이 문제가 기술고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술고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시험 같은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렇잖아요. 전가상기를 2개 해놨고 전가상기를 2개 해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지금 뭡니까? x하고 y를 구하는 거죠. 전가상기를 응용해서 이제 문제를 하는 개념인데 A하고 B하고 C값 가지고 전가상기니까 진리표를 이제 만들어 나갈 때 2개로 진리표를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대에서 A, B, C하고 출력 X, Y에 대한 진리표를 작성해봐라. 진리표를 작성을 하고 난다면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B하고 C가 있고 X하고 Y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이제 0, 0, 0일 때 0에 0에 0일 1일 때 0에 0에 1에 0일 때 0에 1에 1일 때 1에 0에 0일 때 1에 0에 1일 때 1에 1에 0일 때 1에 1에 1일 때 지금 바로 XY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바로 여기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지금 요걸 해봅시다. 한 번 더 해서 여기를 바로 오지 말고 지금 여기서 가는 게 이제 지금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C하고 C0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C하고 C0가.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가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S가 있고 C에 제로가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요게 B라고 하는 게 보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B라고 하는 게 보수가 되죠.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B가 지금 보수가 된 상태. 이 상태 나오겠죠. A하고 B하고 C를 다 더하면 이거 뭐예요? A하고 B하고 C를 다 더하면 이때는 제로 제로죠? 제로 제로가 되고 B 값이 보수가 되니까 1아닙니까? 1이죠? 0하고 0하고 1이면 합이 1이고 올림수가 0이죠? 0이 되고 B 값을 보수하시니까 1이죠? 0하고 1하고 0을 더하면 합이 1이고 보수 뭡니까? 캐리가 제로죠? 캐리가 제로고 얘를 보수시키니까 제로.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죠? A하고 0하고 1하고 1일 때는 이때는 합이 제로가 되고 캐리가 올라가죠 하나가? 캐리가 올라가고 여기가 보수가 되니까 0이 되겠죠. 합이 1이 되고 보수가 0이죠. 얘가 1이 되겠죠. 이때는 뭡니까? 합이 0이 되고 캐리가 하나 올라갔죠. 여기가 보수가 되니까 1. 1하고 1하고 더니까 이때가 뭡니까? 합이 0이 되고 캐리가 1이 올라가고 여기에 보수가 되니까 0.
1하고 1일 때는 합이 1이고 캐리도 1이죠? 얘가 보수가 되니까 제로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해서 보면 최종적으로 여기를 가지고서 이제 x하고 y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x하고 y인데 여기 값을 가지고서 다 더라 얘기죠. 근데 0하고 0하고 1을 더니까 합이 1이 되고 캐리가 0 아니에요. 1하고 0하고 1을 더하면 0이 되고 2 되겠죠? 1하고 0하고 0을 더하면 합이 1이 되고 제로가 되겠죠. 0하고 1하고 0을 더하면 합이 1이 되고 제로가 되겠죠? 여기가 0이 되고 1이죠? 0이 되고 1이죠? 그 다음에 1에다가 제로가 되겠죠. 0이 되고 2 되겠죠. 그래서 내가 x에 관한 것하고 y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제 진리표를 작성을 하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것만 제어하면 되겠죠. 진리 작성하면 요거 제어하고 나머지 요거하고 요거만 쓰면 되겠죠. 여기서 진리표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a하고 b, c에 대해서 x, y에 대한 추적된 간소화된 곱의 합형태로 나타내라 그죠. 곱의 합형태로 요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x에 대한 겁니다. 일에다가 0에다가 1에다가 1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1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x에 관한 식이 나올 때, x에 관한 식이 나올 때는 자 이렇게 묶으면 세 개입니다. 이렇게 한 번 묶고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랍니다. 그러니까 A의 바에다가 여기가 B입니다. A의 바에다가 C의 바입니다. 플러스 여기는 B의 C의 바입니다. A의 바에 B에다가 A의 바에 C의 바에다가 B에다가 C의 바.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1에다가) 1에다가 1입니다. y에 관한 것도 그럼 a에다가 b에 봐. a에다가 c. 그 다음에 b에 바에 c. 이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서 OR 게이트하고 AND 게이트하고 인버터, 낫 게이트라는 얘기죠. 사용해서 3비트 입력 A, B, C에 대해서 위의 연산 회로의 등가의 회로를 구현해라 얘기죠. OR 게이트 1개, AND 게이트 및 인버터 개수는 최소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OR 게이트를 한 개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사. OR 게이트를 한 개만 써서 여기가 이제 X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X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하고 이제 AND 게이트가 몇 개가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인버터 게이트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써도 되겠죠. A의 바에 들어가고 그냥 C하고 A의 바에 C의 바가 돼서
B에다가 C의 말을 하고서 표현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A 하나 그거 가지고 그거 하든지 C하고 C 봐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하는 거니까 저는 뭐 특별한 조건이 없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나머지 게이트도 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여기까지 구해 놓으면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로도는.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뭐 비중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14번 문제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도록 하겠는데 보통 지금 거의 2시간 지나버렸구나. 14문제니까. 오늘만 논리 해로만 뭡니까? 살면 이렇게 간소화가 된 그림이라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보통 뭡니까? 요 정도 하면은 20개 정도씩 풀려나갈 거예요. 해로만 조금 시간이 좀 더디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처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딱 20분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